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빠른 속도로 제주 동쪽을 지나 대한해협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거센 바람이 불면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서귀포시 법환포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지연 기자, 지금 태풍 상황은 어떤가요? 네, 태풍이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 남해안으로 북상하면서 제주에 거세게 몰아치던 비바람은 잦아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많이 가늘어졌고 몸이 흔들릴 정도로 불던 강풍도 약해졌습니다. 태풍 하이선은 새벽 3시에 서귀포 동쪽 240km 해상을 지났는데요. 하지만 제주는 아직 육상과 해상에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비바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조천읍 선을리에 538mm의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해 한라산 어리목에 476mm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방은 오늘 오후까지 30에서 10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제주시 한경면 고산에는 시속 112.3km의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제주에서 동쪽으로 약 300km가량 떨어져서 북상을 했는데도 제주에 많은 비를 뿌리고 바람도 많이 불었는데요. 피해 상황은 어떤가요? 네, 지난 태풍 마이삭보다는 적지만 이번 태풍 하이선도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동반해 침수와 강풍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해월읍 하기일리에서는 침수된 농로를 지나던 차량이 고립돼 119 구조대가 차량을 물 밖으로 끌어냈고 제주시 해월읍 광영리에서는 주택 침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에서는 강풍의 전선이 끊어지면서 498가구가 1시간 20분가량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또 가로수와 가로등이 쓰러졌다는 신고 등 시설 피해 신고도 13건이 접수됐습니다. 뱃길과 하늘길, 교통편 차질도 우려되는데요. 제주와 다른 지방을 잇는 7개 노선의 여객선 10척의 운항은 전면 통제됐고 제주공항의 항공기 운항도 오늘 오전 전평 결항돼 이용객들은 미리 운항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환포구에서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오늘 새벽 제주 동쪽 해상을 빠져나가면서 도로에 차량이 고립되거나 강풍에 정전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태풍 마이삭으로 집이 부서진 마을에서는 더 큰 피해를 입을까 불안감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농로. 흰색 SUV 차량이 오도 가도 못한 채 물속에 갇혔습니다. 운전자는 다행히 차에서 빠져나왔지만 물에 잠긴 차량은 119 대원들이 직접 밀어 물 밖으로 끌어냅니다. 비가 많이 오는 상태에서 이제 운전자분께서 이제 그 길을 지나가는데 물이 이렇게 많이 차는 줄 모르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확인 못 하시고 지나가시다가 이제 엔진이 물에 이제 침수돼서 시동이 꺼지면서 이제 나흘 전 태풍 마이삭이 몰고 온 강풍에 양식장 지붕이 주택 6채를 덮친 마을. 주민들은 마이삭보다 더 세다는 태풍 북상 소식에 임시거처로 몸을 피했습니다. 행여 강풍에 시설물이 또 날아올까, 구멍 뚫린 지붕으로 집에 물이 새 침수되지 않을까,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우스 파이프라든가 지금 기와 날아들어가고 유리창 깨지고 이렇게 또 제2의 피해가 있을까 봐서 뭐 잠도 안 오는 지경입니다, 지금. 음식점 지하실이 물에 잠기고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일대 498가구가 한때 정전되는 등 이번에도 피하지 못한 태풍 피해. 다행히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중심이 제주에서 동쪽으로 300km 가까이 떨어진 채 북상해 마이삭보다 피해는 적었지만 열흘 새 3개의 태풍을 맞은 도민들은 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불안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기상센터 연결해 자세한 태풍 진로와 특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은지 기상캐스터, 제주는 오늘 언제까지 태풍의 영향을 받게 될까요? 소식 전해주시죠.
네, 10호 태풍 하이선은 현재 중심 기압 95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 시속 155km의 강한 태풍으로 오늘 새벽 4시경 제주 서귀포 동쪽 250km 해상까지 근접한 뒤 시속 37km의 빠른 속도로 북상 중입니다. 현재 제주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순간 최대 풍속 시속 90에서 145km의 강한 바람과 함께 산지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은 오늘 아침 경남 해안까지 북상하겠고요. 낮 동안 동해안을 스치듯 올라가면서 제주 지방은 오후 3시쯤이면 태풍의 영향권에서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서늘에는 520mm, 한라산 어리목에는 446mm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앞으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오후까지 30에서 10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여기에 오전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강풍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너울에 의한 파도가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을 걸로 예상돼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 동부가 22도, 서부가 2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가 27도, 남부는 26도, 서부는 25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도서 지역엔 태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전해상과 남해 서부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이 3에서 8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공항에는 태풍특보와 함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까지 강풍으로 인해서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항공교통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부터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가을에 한 걸음 다가서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 북상에 따라 제주도에 산사태 위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산림청은 제주를 비롯한 부산과 경남 등 7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산림청은 앞선 2개의 태풍으로 지반이 약해진 데다 이번 태풍으로 최고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인명피해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함에 따라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를 관심에서 주의보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또 도내 항포구에 피항한 어선들의 정박 실태를 점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안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관리도 하지 않은 집을 보여주고 하자 보수는 나 몰라라 해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강릉 박은지 기자입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입구부터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낡은 신발장 아래 타일을 따라 검은 얼룩이 이어지고 부엌과 거실에도 결로 흔적이 있습니다. 베란다는 상태가 더 심각해 아예 물바다로 변해 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물질과 함께 뿌연 물이 거실 높이까지 들어차 있습니다. LH 강릉 주거복지단이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한 장애인 김모 씨 가족에게 들어가 살라며 보여준 집입니다. 2년 전에 하자 보수가 완료됐다는 설명과는 딴판인 상태를 보고 김 씨 가족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그 집은 하자 보수를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집을 입주를 하든지 아니면 기약 없는 다음 집을 기다리든지. LH에서는 입주나 퇴거 신청 접수와 처리는 강릉에서 하지만 하자 보수는 원주에서 업무를 맡고 있다며 일단 하자 보수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해결이 안 되면 다른 집에 입주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강릉의 경우 관할 구역이 영동권 전체로 넓은 반면 담당자는 한 명뿐이어서 입주 전 모든 집의 상태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집 상태가 정말 엉망이용했다 그러면 다시 재보수는 들어가야 될 상황이 맞습니다. 크게 문제점이 발생됐다 그러면
그 입주자분이나 장애인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쪽으로 요청하시면 되는데 취약계층을 위해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5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영구 임대주택. 주거복지라는 취지에 맞게 공급하려는 주택을 제대로 관리하고 안내하는 세심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울산의 고래바다 여행선이 15%에 불과한 고래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고래 발견 예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합니다. 지난 5년 동안 고래바다 여행선 선장이 수기로 기록한 운항 일지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예측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울산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원한 바다에서 헤엄을 치는 고래떼의 장관을 만날 수 있는 고래바다 여행선. 여름 휴가 기간인 요즘엔 주말 운항에 승선 정원 250명이 다 찰 정도로 인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기에 비해 실제로 운항 중에 고래를 발견하는 비율은 비교적 낮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고래바다 여행선은 660차례 운항했는데 이 중 고래 발견 횟수는 97번에 불과해 발견율은 14.7%에 불과합니다. 7번 운항에 한 번꼴로 모습을 드러내는 고래를 보다 더 잘 찾아내기 위해 고래바다 여행선이 울산대 고래연구소와 손을 잡았습니다. 출항 때마다 선장이 손으로 적어놓은 지난 5년간의 운항 일지를 데이터화해서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 자연 상태와 위치와 이런 부분이 고래가 발견되는 것과 인과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이제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고래바다 여행선은 이와 함께 탑승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신규 콘텐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래의 생태를 보다 실감나게 느낄 수 있도록 울산대 고래연구소가 수집한 실제 고래 소리를 3D 사운드로 탑승객들에게 들려줄 계획입니다. 고래 모양을 스크린에 띄어서 고래에 대한 3D 사운드를 한번 구현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저 목적이 되겠습니다. 고래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장생포 어선들과의 연락망을 구축하고 무인 헬기, 열감지 비행선을 띄워보는 등 수많은 시도를 벌여온 고래바다 여행선. 5년간의 운항 일지가 발견율을 높이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제주관광공사 제5대 사장 공모에 6명이 응모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사장 공모를 마감한 결과 도내 인사 2명과 도외 인사 4명 등 모두 6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면 도지사가 내정자를 결정한 뒤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합니다. 박홍배 현 제주관광공사 사장의 임기는 오는 10월 12일까지입니다. 태풍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안정 자금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피해 업체들의 조기 복구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피해 금액 범위 안에서 최고 2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합니다. 피해 기업은 오는 12일까지 사업장이 있는 읍면동에 신고해 확인증을 받고 30일 안에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융자 추천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징수 유예 신청에 18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징수 유예 금액은 4억 727만 원으로 이 가운데 제주시 동지역은 118건에 3억 3천만 원, 읍면 지역은 71건에 6,8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징수 유예를 신청한 요금은 유예 기간 가산금 징수 없이 납기가 3개월 연장됩니다. 2015년 이후 감소세였던 도민 1인당 채무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제주도 재성공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제주도민 1인당 채무는 73만 6천 원으로 1년 전보다 39.6% 증가했습니다. 2015년 91만 9천 원에서 3년 동안 40만 원 가까이 감소했다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26만 원으로 2015년보다 25.8%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제주 경마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관람객 입장 없이 진행하던 무관중 경마를 잠정 중단하고 전 직원이 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마사회 제주지역본부의 경마 시행 매출액은 지난달 기준 1,47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 급감했습니다. 제주 소비자 물가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소비자 물가지수는 106.17로 전달보다 0.5% 올랐습니다. 제주 소비자 물가는 지난 2월부터 3개월 동안 하락세를 이어가다 6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호박과 토마토, 상추 등의 신천 채소가 크게 올랐고 과자와 라면 등은 떨어졌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보급으로 쓰레기 발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제주시 동지역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118톤으로 감량기가 보급되기 전인 2016년 하루 150톤과 비교해 20%가량인 32톤이 감소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 조례에 따라 2017년부터 연면적 330제곱미터가 넘는 음식점은 감량기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2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에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극조생 비상품 감귤 유통이 단속됩니다. 서귀포시는 오는 8일부터 자치경찰과 함께 주요 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감귤 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제주시산을 서귀포시산으로 표시하는 원산지 위반과 비상품 감귤 유통을 단속합니다. 또 단속원 16명 채용해 비상품 감귤을 상습적으로 출하하는 선과장을 집중 단속하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서귀포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격 담합 방지를 위한 가격 표시제 점검에 나섭니다. 주요 대상은 전통시장과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소매점, 관광지 주변 상가로 물가 상승 우려가 높은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의 가격 허위 표시, 미표시 등을 점검합니다. 가격표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 감면 혜택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이용료 감면 규모를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으로 이용료 154만 원 가운데 107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난달 제주시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시의 평균 기온은 29.4도로 1923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 폭염일수도 23일로 역대 8위를 기록했고 열대야도 33일 동안 이어지며 2010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길었습니다. 올가을 한라산 단풍이 예년보다 일찍 찾아오겠습니다. 민간 기상업체인 153 웨더에 따르면 올해 한라산 단풍은 평년보다 이틀 빠른 다음 달 13일 시작돼 28일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다른 지역 단풍 절정 시기는 설악산이 17일, 지리산 24일, 내장산은 11월 4일입니다. 단풍 관측은 산 꼭대기에서 아래로 20% 정도가 물들면 첫 단풍, 80% 이상 물들면 절정기로 분류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